자, 1번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래 됐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자, 1번은 뭐요? 중개업자 직거래 규정입니다. 중개업자는 직접 거래하지 마라.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들어보셨죠? 그럼 단속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은 되지만 유효. 자, 이번엔 핵심이 1회입니다. 1회.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 수수료 약정을 하면은 무효입니다. 원래. 그런데 업으로 했습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한 번만. 한 번만 할 때는 중개사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이 중개를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수료 약정도 유효다. 자, 3번에는 성공보수 약정.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눴죠. 형사사건에서는 반사회적 무효,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매도인이 핵심이 실수로 요거예요. 실수로. 자,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다. 일종의 약간 사기를 친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실수로 요것 때문에 사기가 안 됩니다. 고의로 이래야 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하고 샀다. 그럼 사기는 안 돼. 그럼 불공정 무효는 되겠느냐? 이래 했을 때 매도인은 가해자, 매수인은 피해자. 그럼 불공정이 되려 하면은 가해자에게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럼 이용하려는 의사하고 같은 말이 고의입니다. 고의. 근데 여기는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실수. 그래서 불공정 무효도 안 되고 사기 취소도 안 되고 따라서 유효 이리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은 옆에다 쓰세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된 행위는 정의에 반하므로 반사회적 무효.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2번을 보시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자, 거기 강박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강박은 취소 사유이지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X. 자, 니은에는 많이 했으면 니은 띄 것을 묶으시고, 자,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이래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는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다른 사유로 무효는 될 수 있어도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니은 띄 것도 X입니다. 자, 리을은 볼 것도 없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일종의 이중매매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중매매가 아니고 이미 매매된 것을 다시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아니고 이중양도를 합니다. 이중양도. 그러면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이중매매와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 그럼 여러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내용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뭐 반사회적 무효. 그래서 정답은 리얼밖에 없네요. 2번. 자, 3번, 4번은 이중매매입니다.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다시 갑이 병한테 팔았다. 병은 적극 가담했다. 이런. 어서 오시오. 우째거리 반갑노. 자,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 병한테 다시 매매를 했습니다. 병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요거를 이중매매라 한단 말이에요. 이중매매. 자, 그러면 우선은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을을 구제를 하겠는가? 이게 이중매매야. 그러면 이중매매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 병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돼버리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해도 소유자가 안 됩니다. 소유자가 안 돼. 그러면 소유자도 아닌데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그럼 말소를 어떻게 하느냐? 말소 청구는 항상 소유자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을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갑은 소유자이지만 갑도 말소 청구가 안 된다. 왜? 또 까먹다 축하한다 축하해. 자, 103조가 나오면 숨도 안 쉬고 746조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갑은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말소에서 찾아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서 말소 청구를 못하고 갑은 소유자이지만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말소 청구 못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렇게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러면 3분의 1번 보세요. 갑과 병 사이 매매, 즉 이중매매는 무효다. 맞죠? 적극 가담이 됐기 때문에 무효다. 자,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자, 을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전 등기라는 것은 원래 거래를 해야 이전 등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말소 청구하고 같은 말이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라고. 거래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의뢰란 사람은 말소 청구를 못한다 그 말이나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어른병에게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3번도 맞죠? 어른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보시면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 이렇게 돼 있네. 자, 이 사람이 지금 말소 대상인데 말소 대상 즉 소유자가 아닌데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다시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정을 뭐라고 한다? 전득자라고 합니다. 전득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다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자, 이 사람은 요게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닙니다.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죠. 자,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절대적 무효면 취득이 안 되고 상대적 무효면 취득이 되고, 그럼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 그래서 정의란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선의의 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하느냐. 선의의 정도 요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지 못한다. 이래 맞습니다. 4번이 X입니다. 자, 채권자 취소는 아예 외우라 그냥. 채권자 취소는 이겁니다. 자, 어른 지금 소유권 이전의 채권자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갑이고 채권자는 을이다.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하는 것은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다. 들어보셨나요? 사해행위. 그럼 요놈의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한다. 이거를 채권자 취소로 합니다. 채권자 취소. 원래 취소는 자기의 의사를 취소하는데 여기는 남의 의사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자,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를 채권자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결론은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되고. 그래서 채권자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자, 그래서 5번 맞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번도 똑같습니다. 역시 적극 가담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자,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보래. 을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일본의 생략된 말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전 등기가 아니고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소 등기 청구하고 같은 말. 그래서 어른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명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어른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 청구 거기다가 별표 4개를 딱 하시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지금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배신해서 팔아서 병한테 등기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 갑의 배신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중매매에서 갑은 항상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왜? 을에게 등기를 해줘도 되는데 병한테 해줬잖아요. 그래서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채권자가 요 병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자, 이게 최근에 완전히 뜨는 지문이에요. 자, 채무자 갑에게는 항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한테 청구할 수 있냐.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귀책 사유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를 이야기한다고? 고의 또는 과실. 자, 그래서 갑에게는 과실만 있어도 갑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한테,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 가지고는 안 돼. 차이가. 자, 갑에게 할 때는 과실만 있어도 배상 청구가 되는데 병한테 배상을 청구할 때는 병에게 뭐가 있어라?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고의가 있기 위해서는 적극 가담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적극 가담이 됐죠? 고의가 있죠? 그러니 어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2번 맞네요. 자,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근데 4번을 읽어보시면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찾았습니까? 그럼 이행착수가 됐죠? 이행착수가 돼버렸으므로 계약금 해지는 안 됩니다. 이행착수 전까지만 되거든요. 따라서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도 해제할 수 없다. 맞네요. 자,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을 하면은 유효가 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매매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맞죠? 그럼 매매가 반사회적 무효면 등기도 반사회적 무효야.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추인을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못해요. 상대적 무효만 추인으로 살려냅니다. 그럼 여기는 이중매매도 등기도 반사회적 무효죠.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을 해서 유효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맞고 5번도 똑같네요. 자, 정의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정은, 자, 정은 여기 있네요. 자,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정은 이걸 전득자라 합니다. 자, 전득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그랬죠. 그 말이나 전득자 정은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5번이 정답이고 그 밑에 5번은 작년 시험입니다. 34회 34회는 빨간 걸로 표시해놨습니다. 자, 1번도 참 많이 했다. 무효행위 전환. 이거 나온 김에 정리하십시오. 자, 반사회적 무효하고 불공정 무효하고 추인이 되겠느냐, 전환이 되겠느냐. 자, 절대적 무효는 원래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원래는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불공정 무효만큼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무려 기출에 6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뭐는 전환이 된다고? 불공정 무효는 전환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옳단 말이야. 불공정 무효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번은 옳고 정답. 자, 2번은 뭐를 물었냐. 자, 불공정 104조 불공정 무효라는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단 말이야. 첫째는 정여의 적용이 안 된다. 경매의 적용이 안 된다. 들어봤을 기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0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샀다면 불공정이 되는데 100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낙찰을 받으면 불공정이 아니라고. 경매는 적용이 되나 안 된다? 안 돼. 그 이야기가 2번입니다. 자,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여기는 경매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래서 X. 자, 3번에 보시면 자, 불공정 무효입니다. 그 불균형 부분의 하나여 무효가 된다. 옆에 147조 써놨고 137조. 자,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그럼 137조에 뭐라 되냐? 법률 행위 중에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로 된다. 들어보셨나요? 일부분의 하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균형 부분뿐만 아니고 전부의 무효가 된다. 이래 맞아요. 3번도 X. 자, 4번에 불공정 무효가 되려면은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이 돼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궁박은 본인 기준, 무경험, 경솔은 대리인 기준.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5번에는 불공정 행위가 되려 하면은 가해자에게는 그죠?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 즉 고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이용 의사 고의를 다른 말로 뭐라더라? 폭리 행위의 악의 이래 불러요. 그래서 폭리 행위의 악의, 이용 의사, 고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X 1번만 맞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오. 자, 6번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네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Y 토지가 등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표시를 잘못해도 갑과 을이 원하는 대로 효력을 주라. 이걸 뭐라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러면 표시는 Y로 됐지만 의사는 X로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고 Y 토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X 토지는 매매가 성립됐죠. 그럼 을은 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Y 토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Y 토지는 매매가 없음에도 등기됐죠. 그러니 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소에서 갑이 Y 토지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1번만 맞네요. 자, 매매는 X 토지에 성립한다. 2번은 X, Y 토지에는 불성립. 자, 3번, 4번 묶으시고 차고 취소를 할 수 있냐? 이것도 잘 나와요. 5번은 당연히 틀렸죠. X, Y 어느 토지에도 성립하지 않는다. X는 성립하잖아요. 자, 3, 4번에 차고 취소 되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Y 토지에 대해서 차고 취소를 할 수 있겠냐? 결론은 Y 토지도 차고 취소가 안 되고 X 토지도 차고 취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차고 취소가 되려면 계약이 성립이 돼야 돼. 성립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지 성립도 안 돼 있는데 계약이 없는데 취소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매매가 없죠? 취소 대상이 없죠? 그러니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X 토지는 한번 물어볼까요?
자, X 토지가 매매가 성립되는데 착오가 있습니까 도대체? 착오라는 것은 내 의사와 달리 표시된 대로 잘못 성립됐다. 이게 착오예요. 근데 여기는 내 의사대로 성립이 됐죠. 착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 토지는 착오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Y 토지는 취소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만 옳습니다. 자, 7번은 비진이 표시네요. 비진이 표시. 자, 비진이 표시도 간단합니다. 간단.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기부라는 말은 정여로 대체해도 됩니다. 자, 정여할 의사가 없으면 정여할 의사가 없다. 그 말이 비진이 이렇게 부릅니다. 정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이게 비진이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을은 권리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권리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죠? 그러면 병은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무조건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갈 수 있다고. 그럼 무효이면 을이 등기해도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근데 여기는 제3자 보호규정이 있어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취득, 악의자는 불취득.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무효일 때는 진위가 없음을 을이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는 당연히 거꾸로 선의 무과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 체계도를 항상 기억해서. 그래서 수업 전에 계속 강조했지만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권리자, 무조건 취득.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무권리자, 선의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벌써 틀렸네.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뭐라고? 유효, 유효에. 1번은 X. 자, 이번에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 행위이므로 뭐 기부가 단독인지 계약인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정의는 원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계약이든 단독 행위든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통정허위 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통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안 되고 비진이 표시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도 X네요. 단독 행위라 치더라도 비진이 표시 법리가 적용된다. 이래 맞죠. 자, 3번에 보시면 을이 악이라고 증명이 됐네요. 을이 악이라고.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악이면 무효죠. 그럼 무권리자죠. 권리 없죠. 권리가 없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당이득이라 하거든요. 병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돼. 자, 그럼 읽어보세요. 자,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완전히 돌았다. 돌았어. 여기 보세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야. 그러면 소유권이 당연히 다시 돌아가. 그럼 을은 손해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갑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이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주놓고 은하 손해봤다. 배상해라 청구. 그러니까 요거는 정신병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비진이 표시가 무효야. 갑에게 불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을에게 손해도 없고 갑에게 불법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갑에게 불법이 있고 을에게 손해가 돼야 갑에게 배상 청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서 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을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요겁니다. 과실. 여기 보세요. 앞으로.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갑에게 진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정여는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럼 정여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자, 5번에 보세요. 자,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이래 돼 있네요. 자,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는 길을 한 병. 즉 병이 선이다. 이래 돼 있네. 선이.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5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는 길을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맞습니까 이거? 근데 여기는 을이 권리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는 않죠. 그죠? 만약에 을이 권리자 같으면 병은 무조건 취득하잖아요. 문제는 을이 무권리자면은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래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말이 없잖아요. 5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번은 조금 출제가 오류입니다. 오류. 정확하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권리자라고 보자고. 그럼 무조건 병이 소유자 맞죠? 그럼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무권리자라고 봅시다. 무권리자면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소리 없으면 선의가 원칙이거든. 맞죠? 그러면 선의가 원칙이면은 그때는 역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했으니까 역시 틀렸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번 틀린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게 출제했다 그 말이죠. 이야기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죠? 선의의 병이라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의리 권리자 같으면 선악을 불문하고도 취득한다. 그러니 가백의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역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 그죠? 자, 8번하고 9번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8번이 엄청나게 좋은 문제입니다. 8번. 자, 올해 8번 스타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월 1일 날. 보통 보면 을이 병한테 팔았다 이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출이 나올 때 혁명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3자가 맞아요. 제3자. 자, 그러면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맞죠. 무효가 맞기 때문에 을은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무권리자 이렇게.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보호되고 없으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이 악의로 무조건 나눠라.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의 병은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되고, 즉 선의의 병은 저당권을 가지고 악의의 병은 저당권을 말소당합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8번에 보면은 모르는 병 요래 돼 있죠. 선의의 병 이래 돼 있잖아요. 선의의 병. 그럼 선의의 병이니까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로서 무효다. 맞고. 자,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 줄 한번 쭉 끄보세요. 자,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하고 같은 말은 말소 등기 청구. 자,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병은 생각하지 마시고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리 됐죠. 그러면 을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 무권리자가 등기하고 있으면 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권리자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 소유자로서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에 병이 과실로 몰랐다. 이런 지문도 잘 나옵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다 이 말이죠. 자, 모르기 때문에 선이야. 근데 과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이이지만 병한테 과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병은 보호될까요?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따지지 과실이 있냐 없냐는 무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의 병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여전히 보호된다. 그래서 맞네. 자, 4번하고 5번이 억수로 중요하다. 그래서 4번, 5번 때문에 이게 혁명적인 문제단 말이야. 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요 토지가 을다시한테 낙찰이 돼 버려요. 뭐가 된다고? 낙찰. 그러면 땅 주인이 을다시로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린다고. 응?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합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을한테 말소를 청구해서 지금 찾아와야 되는데 말소되기 전에 병이 경매를 넣어가지고 낙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을이라는 사람은 무권리자잖아요. 원래 소유자가 갑이단 말이야. 갑. 그러면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을 시켜버리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그러면 병의 경매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손해봤죠. 그러니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게 4번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논리를 잘 기억하시라. 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이 돼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차지하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를 봤다.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을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당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을 때문에 손해를 당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보세요. 낙찰대금이 있잖아요. 그죠? 낙찰대금. 낙찰대금이 5억이야. 그럼 이 사람이 1억 채권이야. 지금. 그러면 요 낙찰대금에서 1억을 먼저 받아가죠. 그럼 아직 얼마 남았습니까? 4억을 남았죠. 그럼 남은 4억은 현재 소유 명의자 을에게 배당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소유자는 갑입니까? 근데 등기부에는 을로 돼 있죠.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4억, 응? 소유자도 아니면서 4억을 가졌잖아요. 이거를 부당이득이라 합니다.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4억을 반환해라.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5번이 X다. 자, 9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하고 을이 실제로는 정여를 했습니다. 정여를 했는데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른 다시 병한테 넘겼습니다. 제3자는 숨도 안 쉬고 선의 악의로 나누라. 제가 좀 오늘 껄렁해 보이죠? 미안합니다. 껄렁해 보인다. 요 닦기에는 깝깝하고 벗기에는 춥고 그래서 절충을 한 겁니다. 요래 입고 있다가 더우면은 벗고 더 추우면은 잠그고 이래 하려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뭐 강사가 뭐 옷 잘 입는다 해서 강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편해야죠.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매매 요거는 무효야. 원래대로 맞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죠? 요 가장매매 속에 은닉행위가 있으면 은닉행위가 주인공이라고. 그럼 이거는 유효야. 그럼 어른 권리자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니까 무조건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자,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로서 무효다. 맞고. 갑과 을 사이의 정의는 진짜로서 유효다. 맞고. 병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리얼.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정역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뭐 과실이 있냐 없냐는 신경 끄라 그랬죠. 그럼 알지 못했다죠. 선의죠.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근데 악이라도 한다. 예,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다 맞습니다.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분의 차고 한번 봅시다. 차고. 자, 차고도 올해 100% 나옵니다. 100%. 자, 차고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3억짜리 토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을한테 3억으로 팔려는 의사를 가졌는데 1억으로 계약서에 표시를 해가지고 1억으로 매매가 성립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차고. 자, 그러면 갑은 취소해서 찾아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차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과실. 근데 첫째 질문이 뭐냐? 자, 상대방이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넘긴 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겠다고. 거기 특강에는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잘 들으라고. 동그라미 1번은 처음 든다고. 자,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의 진위는 3억이죠. 3억이 진인데 차고를 해가지고 1억으로 표시했죠. 3억이 진이야.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차고해가지고 1억으로 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1억의 매매가 성립됐단 말이야. 그럼 2억을 손해봤잖아요. 그런데 을이 찾아와가지고 가봐. 네 뜻 알고 있다. 그러면 3억에 동의해줄게. 이리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의 진위에 을이 동의를 해버렸어. 아, 내가 3억으로 쳐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럼 3억으로 쳐주면 얼마로 매매가 성립돼버립니까? 다시 3억으로. 그럼 차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 1번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 진위에 동의해버리면 차고 자체가 없어지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요부분 차고 한번 적어볼까요? 오랜만에. 중요부분 차고, 경미한 차고. 중요부분 차고 4가지. 토지의 현황 경계, 채무자 동일성, 건축사 자격, 법률의 차고, 쌍방의 차고. 2번은 법률의 차고이므로 중요부분 차고에 해당될 수 있다. 맞고. 자, 3번이 뭐냐? 3번. 수지 왔다, 수지. 지수 왔다, 지수. 지수. 지수하고 이름이 지수. 아, 그 블랙핑크에 지수 있다. 맞다. 맞지? 지수. 자,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말이냐? 자, 농지로 알고 샀는데 하천이더라. 이거를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로 합니다. 뭐라고?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그거는 당연히 중요부분 착오다. 맞고. 자, 4번에 보세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지분을 잘못 표시했다. 즉 X 토지로 합의했는데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이게 뭐라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착오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안 들어봤나 여기? Y 토지는 매매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없고 X 토지는 의사대로 매매가 성립됐죠.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착오 취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내 같으면 크게 4번 쓰나라. 정신 차리자 제발.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떠오르게 된다. 자, 그 다음 5번에 땅 주인이 지금 토지를 국가에 정여했습니다. 정여.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땅 주인이 국가에 정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착오로 정여했다고. 이렇게 착오로. 근데 왜 착오로 국가에 공짜로 줬느냐? 요 A라는 공무원이 유발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발시켰다. 뭐라고?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 유명한 유발된 동계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 원래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동기를 표시하면 취소. 메모 잘하세요. 간단하게. 그래야 나중에 생각이 잘 난다고. 그 해설서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해설서가 별 필요도 없어. 설명 잘 듣고 진짜 모르는 것만 해설서를 찾아봐란 말이에요. 그 해설서를 처음에는 원래는 안 내주거든요. 내가. 왜? 강의에 집중하라고. 해설을 믿고 의리부리하게 듣다가 해설서 보면 되겠지. 봐봐라. 한 개도 모른다. 설명을 잘 들어야 그것도 해설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는 취소가 안 된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논리예요. 그래서 5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므로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내 같으면은 거기 써놓겠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표시를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